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홍보팀 최유진입니다. 서울 강남 호텔앤리조트 그룹 본사. 신입사원 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범한 첫 출근, 평범한 인사. 유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회장은 유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진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것은 25년 전 실종된 딸 박지우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25년 전 여름, 발레 학원 발표회장. 7살 지우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CCTV에는 낯선 여자가 지우의 손을 잡고 건물을 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설 탐정도 엄청난 현상금도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똑같은 흉터를 가진 여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초승달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설마 지우가 살아있는 건가? 두 개의 이름의 여자. 최유진으로 살아온 32년과 박지우였던 7년.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25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박선영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복수와 납치로 얽힌 두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 5시. 호텔앤리조트 그룹의 회장 박선영은 펜트하우스 45층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정장, 완벽한 자세. 하지만 깊은 눈가의 주름에는 25년간의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하셨습니다. 제시도 T. 근데 이미 지우로 판명된 다른 딸이 집에 있었던 걸로 설정을 바꿔줘. 그리고 집에 있었던 딸은 알고 보니 회장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설정으로. 잃어버린 딸. 프롤로그.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홍보팀 최유진입니다. 서울 강남 호텔앤리조트 그룹 본사. 신입사원 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범한 첫 출근, 평범한 인사.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선영 회장은 유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진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것은 25년 전 실종된 딸 박지우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25년 전 여름, 발레 학원 발표회장. 7살 지우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CCTV에는 낯선 여자가 지우의 손을 잡고 건물을 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5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박지우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습니다. 박선영은 딸을 되찾았다고 믿었어요. 우아하고 세련된 민지는 완벽한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박선영의 곁을 지키며 호텔 그룹의 후계자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초승달 흉터를 가진 최유진. 박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DNA 검사가 일치했던 민지와 지금 눈앞에서 똑같은 흉터를 보여주는 유진. 도대체 누가 진짜 딸일까요? 혹시 5년 전에 DNA 검사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가짜일까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의 양아버지 최준혁은 25년 전 박선영의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당한 직원이었어요. 해고 사흘 후 지우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는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명의 딸을 둘러싼 음모. 하나는 복수심에 불타던 남자가 키운 아이. 다른 하나는 욕심에 눈먼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과연 진짜 박지우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25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박선영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복수, 욕망과 진실이 얽힌 두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 5시.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의 회장 박선영은 펜트하우스 45층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정장, 완벽한 자세. 하지만 깊은 눈가의 주름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지였어요. 20대 후반의 그녀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며 박선영 옆으로 다가왔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박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으시잖아요. 푹 쉬셔야 하는데.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괜찮아. 너는 더 자거라.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민지는 박선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년 전 민지가 나타났을 때 박선영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돌아왔다고 믿었어요. DNA 검사도 일치했고 민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민지에게는 초승달 흉터가 없었어요. 박선영이 물었을 때 민지는 성형수술로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흉터가 너무 싫어서 대학생 때 수술했다고요. 박선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신입사원 환영식이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후계자로서 신입 직원들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구나. 박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완벽한 후계자였어요. 경영학 석사 학위,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까지.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민지를 보면서도 25년 전 잃어버린 어린 지우가 떠올랐어요.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서 춤추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전 10시, 호텔 앤 리조트 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20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유진이었어요. 27세의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유진에게 이번 이직은 큰 기회였어요.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은 국내 최고의 호텔 기업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옆자리의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엄청 떨려.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문이 열리고 박선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민지도 함께 들어왔어요. 환영합니다, 신입 여러분. 박선영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입사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호텔 앤 리조트 가족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박선영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바로 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선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눈매, 입술 모양, 코의 선.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신입사원들은 각자 부서로 배정받았습니다. 유진은 홍보팀으로 발령받았어요. 최유진 씨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인사팀 직원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네, 저를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을 직접 만나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예, 특별히 지명하셨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는 괜찮은지, 옷은 구겨지지 않았는지.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박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지도 서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홍보팀 최유진입니다. 유진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고개 들어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박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선영은 유진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자기소개 좀 해볼래요? 네. 저는 서울 출생이고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고요. 이번에 더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유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은요? 박선영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신입사원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형제는 외동입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유진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박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의 오른쪽 손목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흉터. 25년 전 지우의 손목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서 있던 민지도 유진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였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유진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흉터였어요. 박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어요.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지가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아이. 지우와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어.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지우예요. DNA 검사도 했잖아요. 알지만. 박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 민지가 나타났을 때 DNA 검사는 분명 일치했어요. 하지만 흉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흉터를 가진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흉터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똑같아.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박선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 똑같지? 사진 속 7살 지우의 손목에도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진짜 지우라는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봐야 해. 박선영은 즉시 비서 강수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유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박선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유진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 누려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숨겨진 과거. 한편 홍보팀으로 돌아온 유진은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진 씨,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다며? 대단한데?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였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회장이 자신의 손목 흉터를 보고 놀라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유진은 당황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회장의 딸이 자신과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최유진 씨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민지예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민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광입니다. 오늘 어머니. 아니, 회장님께서 유진 씨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냥 신입사원이라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 손목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유진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 다쳤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몇 살 때요? 글쎄요. 부모님도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어렸을 때라고만. 유진은 사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공백이었어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어려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렇군요.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민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 똑같은 흉터를 가진 여자가 나타났어. 회사 신입사원으로. 뭐? 그게 무슨? DNA 검사를 다시 할 거야. 이번엔 들킬 수도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하지만 만약 저 여자가 진짜라면 그럴 리 없어. 넌 이미 DNA 검사를 통과했잖아. 그건 내가 조작한 거잖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 민지는 우연히 박지우의 실종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호텔 그룹 회장이 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박지우인 척하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때 민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검사기사 이정훈이었어요. 그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정훈에게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요. 이정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박선영의 DNA 샘플과 일치하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그렇게 민지는 박지우가 되었습니다. 5년간 완벽한 딸을 연기 박선영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회사의 후계자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이정훈,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어.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은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절대 놓칠 수 없어. 이 모든 게 내 거야. 조사의 시작. 그날 오후 비서 강수진은 최유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최유진 씨의 신상 정보입니다. 박선영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최유진, 27세. 서울 출생. 부모는 최준혁, 이미숙. 현재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박선영의 눈이 부모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최준혁. 그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수진 씨, 최준혁이라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한 적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최준혁은 25년 전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그만뒀죠? 1999년 7월 15일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1999년 7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실종된 날은 1999년 7월 18일이었어요.
최준혁이 해고된 지 정확히 사흘 후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준혁, 이미숙 부부에게는 원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갑자기 딸이 생겼어요. 정식 입양 절차는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준혁이 복수심에 지우를 납치했다. 그리고 자신의 딸로 키웠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유진 씨와 저희. 박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유진 씨가 사용한 물컵이나 머리카락. 뭐든 확보하세요. 본인이 모르게. 알겠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박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지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우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지우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유진이 진짜 지우라면 민지는 누구일까요? 5년 전 DNA 검사는 분명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선영은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민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야. 네, 어머니. 너 정말 지우가 맞니? 박선영의 질문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미 DNA 검사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유진 씨의 흉터가. 어머니, 저도 원래 흉터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형수술로 없앴다고. 증거는? 수술 기록은? 박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증거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민지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넌 정말 내 딸이 맞니? 박선영이 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5년간 함께 지낸 저를?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DNA 검사도 했고 어린 시절 기억도 있어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간 민지는 완벽한 딸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흉터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예민했나 봐. 박선영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녀관계 99.9% 일치. 최유진은 박선영의 친딸이었습니다. 종이가 박선영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진짜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진실도 알게 되었어요. 5년간 딸이라 믿었던 민지는 가짜였습니다. 박선영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지, 넌 대체 누구니? 박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박선영은 즉시 사설탐정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5년 전 지우의 실종 사건을 맡았던 베테랑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탐정, 급한 조사건이 있습니다. 박선영은 민지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5년 전 어떻게 나타났는지, 진짜 신원이 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합니다. 혹시 박민지 씨 말씀이십니까?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도. 박선영은 이정훈의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 검사 기사였어요.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태수가 나간 후 박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정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훈, 큰일 났어. 회장이 유진과 DNA 검사를 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진짜야. 진짜 박지우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들키지 않았잖아. 시간 문제야. 회장이 5년 전 DNA 검사를 재조사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정훈도 당황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5년 전 검사 기록, 우리가 주고받은 돈의 흔적, 모든 걸. 하지만 그건 해야 해. 우리 둘 다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훈은 병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5년 전 검사 기록이 보관된 서버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박선영이 이미 사설 탐정을 시켜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정훈이 서버에 접속해 기록을 삭제하려는 순간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이정훈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어요. 당신 누구야? 증거를 없애려고. 너무 뻔한 수작이야. 김태수는 이미 이정훈의 행동을 모두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5년 전 DNA 검사를 조작한 것도 오해인가? 김태수의 말에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박민지와 당신이 주고받은 돈의 흔적을 다 찾아냈어.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 이정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자, 이제 전부 이야기해. 어떻게 DNA 검사를 조작했는지. 김태수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정훈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민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요. 박선영의 DNA와 일치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김태수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수는 녹음 파일과 돈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박선영은 그것들을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민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군. 네. 박민지의 진짜 이름은 한민지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박지우 실종 사건을 알게 되었고 욕심이 생겨서 나한테 접근한 거군. 박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훈과 공모해서 DNA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 딸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민지를 불러오세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30분 후 민지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박선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한민지 씨. 박선영이 민지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 이제 다 알아. 내가 누군지, 어떻게 나한테 접근했는지. 박선영은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를 민지 앞에 던졌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설명할 기회를. 설명? 5년간 나를 속인 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사라져. 회장님, 제발. 그리고 경찰에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박선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5년간의 거짓, 그리고 25년 만에 찾은 진짜 딸. 이제 유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선영은 유진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유진 씨. 아니, 지우야.
박선영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지우요? 그게 무슨... 내 진짜 이름이야. 박지우.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실종된 내 딸.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최유진이에요. 최준혁과 이미숙의 딸이고요. 그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야. 박선영은 2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7월 18일 발레 학원 발표회. 7살 지우가 실종된 그날의 이야기를요. 최준혁은 내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된 직원이었어. 그가 복수심에 너를 납치했어. 말도 안 돼요. 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목에 흉터. 그건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거야. 우리 집 부엌에서. 박선영은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초승달 흉터가 있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았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쓰던 일기장이야. 박선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일기장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레 발표회가 있었다. 엄마가 보러 와주셨다. 너무 기뻤다. 엄마 사랑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던 자신. 분홍색 발레복. 객석에서 박수치던 누군가. 기억나니?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박선영은 유진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최유진? 박지우? 유진은 그날 오후 조퇴를 하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천의 작은 빌라. 유진이 자라온 집이었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 이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마트 갔어. 곧 오실 거야.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저 진짜 엄마 딸 맞아요? 이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박선영 회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제가 25년 전에 실종된 딸이래요. DNA 검사도 했대요. 유진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이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아, 진짜예요, 엄마. 저 정말 엄마 딸 아니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유진이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혁은 유진의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았습니다. 들킬 날이 온 거예요.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다. 최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요? 너는 우리의 친딸이 아니야. 최준혁의 고백에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전 아빠가 너를 데려왔어. 박선영 회장의 딸을. 왜요? 왜 그런 짓을? 복수하고 싶었어.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25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의 재무팀 대리였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승진도 눈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횡령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는 고민 끝에 박선영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해고되었지만 그 상사의 인맥이 깊었어요. 그들은 최준혁을 모함했습니다. 오히려 최준혁이 횡령을 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박선영은 그 증거를 믿고 최준혁을 해고했습니다. 최준혁은 억울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업계에 나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우린 절망했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박 회장도 나처럼 소중한 걸 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를 발레 학원 발표회장에서 너를 데려왔어.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 최준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너는 우리의 딸이 됐어. 진짜 딸처럼. 이미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당신이 어디서 데려온 아인지.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당신이 입양한 줄 알았어.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난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유진은 무릎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가족, 과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최준혁이 유진을 안으려 했지만 유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유진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유진은 밤새 공원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박선영은 불안해졌습니다. 유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 최유진 씨를 찾았습니다. 호텔 근처 모텔에 있습니다. 비서 강수진이 보고했습니다. 박선영은 즉시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문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유진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선영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진아, 저는 누구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최유진이에요? 박지우예요? 저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너는 내 딸이야. 박지우. 하지만 27년간 저는 최유진으로 살았어요. 최준혁과 이미숙의 딸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부모예요. 거짓말로 시작됐어도 저를 키워준 사람들이에요. 박선영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너는 내 딸이기도 해. 내가 낳은 딸.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박선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유진 씨, 아니 지우 씨.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이름 모두 당신이에요. 최유진으로 살아온 27년도, 박지우였던 7년도 모두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살아갈지. 꼭 선택해야 할까요? 두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상담사의 말에 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유진은 결정했습니다. 박선영을 찾아가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어머니. 유진이 처음으로 박선영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삶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최유진으로 살아온 27년도, 박지우로 태어난 것도.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아직은 최유진으로 불러주세요. 천천히 박지우에게 익숙해지고 싶어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의 심판. 한편 최준혁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5년 전의 아동 납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텔 그룹 회장의 실종된 딸, 25년 만에 발견 복수심에 불타 아이 납치한 전 직원 가짜 상속녀의 5년 사기극.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도 사기죄로 기소되었어요. 이정우는 공모죄와 증거 조작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최준혁의 것이었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선영과 유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준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최준혁, 1999년 7월 18일 당시 7세였던 박지우를 납치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최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준혁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아니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지와 이정훈의 재판이었습니다. 민지는 법정에서도 우아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지, DNA 검사를 조작해 박선영 회장을 사취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5년간 상속녀 행세를 하며 얼마의 금품을 취득했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민지의 말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박선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민지에게 징역 8년, 이정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난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 부산의 좁은 집, 늘 빚에 쪼들리는 부모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민지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유진은 이미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천의 작은 빌라. 이미숙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간 후 그녀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유진아. 이미숙이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유진은 이미숙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가 납치된 아이라는 걸. 이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쯤. 우연히 당신 아버지와 박 회장의 통화를 엿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복수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지. 그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유진이 너를 잃을까봐. 그리고 진심으로 너를 내 딸로 사랑했으니까.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저 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유진은 이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잖아요. 고마워, 유진아. 저한테는 이제 두 어머니가 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유진의 말에 이미숙은 감격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야.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유진은 박선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박선영의 집을 방문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걸 알고 싶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은 유진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의 방이었어요. 25년간 그대로 보존해뒀어. 문을 열자 분홍색으로 꾸며진 아이방이 나타났습니다. 발레 포스터, 인형들, 작은 책상. 유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어요? 응. 내가 발레를 정말 좋아했어. 박선영이 서랍에서 낡은 발레 슈즈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야. 유진은 발레 슈즈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던 자신. 분홍색 발레복. 관객들의 박수 소리. 기억나요? 조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돼. 급할 것 없어. 박선영은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발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발레를 했었나 봐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유진이 발레 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진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주말마다 박선영이 연습실에 와서 지켜봤어요. 정말 잘한다, 지우야. 고마워요, 어머니. 유진은 이제 박선영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세요? 내 남동생. 유진은 놀랐습니다.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실종된 후 2년 뒤에 태어났어. 이름은 박진우. 다음 주말 유진은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25세의 진우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박진우입니다. 진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유진이야. 아니, 지우. 유진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편하게 해요. 저도 긴장돼요. 세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나, 전 어렸을 때부터 누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누나를 그리워하셨거든요. 누나 방도 그대로 두시고. 미안해. 내가 없어서. 아니에요.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부터 가족으로 지내요. 유진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그날 이후 유진과 진우는 자주 만났습니다. 진우는 누나를 위해 어린 시절 사진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유진이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요. 누나, 이 사진 봐요. 누나 돌잔치 사진이에요. 내가 이렇게 통통했었어. 완전 귀여웠대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최준혁의 형기가 2년 지났을 때 유진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최준혁을 만났어요.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 유진이 처음으로 최준혁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줘도 되니? 저를 키워준 건 아빠잖아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저한테 아빠는 아빠예요. 유진의 말에 최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두 가족 모두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유진아. 아빠, 형기 잘 마치고 나오세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럴게. 꼭 그럴게. 면회를 마치고 나온 유진은 박선영과 마주쳤습니다. 박선영도 최준혁을 면회하러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지우야, 먼저 가 있어.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유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선영은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최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최준혁 씨.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박선영의 말에 최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쉽지 않았어요. 25년간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당신을 용서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지우에게 해준 사랑까지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박선영은 일어났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영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유진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한다고 했어. 정말요?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천만에. 우리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3년 후 최준혁이 가석방되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유진, 이미숙, 박선영, 그리고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유진이 달려가 최준혁을 안았습니다. 유진아, 많이 컸구나.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미숙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박선영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혁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최 씨도 새로 시작하세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만든 발레 학교 구경시켜줘.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발레 학교? 최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발레 학교를 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하구나.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발레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만든 학교예요. 유진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최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연습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 공연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박선영, 이미숙, 그리고 최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3분의 부모님이 있어요. 모두 소중해요. 유진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어느 날 유진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발레 발표회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지우야, 엄마가 차에서 기다리신대. 같이 가자. 어린 지우는 의심 없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최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잠깐만 기다려. 곧 오실 거야. 차는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저씨, 엄마는요? 걱정 마. 괜찮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집에 도착했어요. 이미숙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응. 이제부터 우리 딸이야.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면서 과거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유진은 이 기억을 되찾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선영이 달려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괜찮아. 어머니.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완전한 화해. 모든 기억을 되찾은 후 유진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두 가족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박선영의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선영, 진우, 유진, 그리고 이미숙, 최준혁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가족을 위해. 유진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은 박선영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이 모든 걸 받아들여 주셔서. 최준혁 아버지와 이미숙 어머니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그들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박선영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유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어서, 두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 들으니 엄마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한강변 봄날.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의 발레 학교 학생들이 야외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무대 옆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영, 이미숙, 최준혁, 진우, 그리고 진우의 약혼녀까지. 우리 누나 정말 멋지죠? 진우가 약혼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공연이 끝나고 유진이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제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의 아버지, 그리고 동생. 모두 사랑합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 후 가족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엄마들, 팔짱 껴요. 유진은 양쪽에 박선영과 이미숙의 팔을 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행복해?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이미숙도 말했습니다. 뒤에서 최준혁과 진우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부님, 누나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지우를 가족으로 둘 수 있어서. 강변을 걷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5년의 아픔과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복수로 시작된 비극은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보다 더 깊은 선택과 용서로 연결된 가족.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견디고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가족들은 계속해서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흩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납치가 25년 후 놀라운 재회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가짜 딸의 사기극이 밝혀지고 진짜 딸을 찾았지만 유진은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결국 두 가족 모두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앞으로도 당신에게 더욱 단비 같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를 응원합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